나는 오늘도 최대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오전 5시 30분경 일찍 조치원 숙소를 나와서 세종시청과 공주 신관동의 숙소를 향해 출발했다. 조치원에서 세종시청까지 거리가 22km 정도이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걸 감안해도 30km 정도라서 세종시에 숙소를 정하면 좋은데 모텔들이 모두 공주시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어서 적당치 않아 부득이 공주의 숙소를 예약했다. 그에 따라 나는 오늘도 40km를 넘는 장거리를 걸어야만 한다. 걷고 있는데 100억 뷔페라는 식당 간판이 눈에 띈다. 불과 30분 전에는 한 과일 가게에서 100년 전통이라는 입간판을 보았다. 세종 시민들은 스케일이 매우 큰 사람들인 것 같다. 조치원을 지나 걷고 있는데 지도 앱이 좌측길로 안내한다. 비교해보니 좌측길로 가면 직진의 국도를 따라 가는 것보다 도보거리가 5km나 줄어든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좌측길로 들어섰다. 지도 앱 안내에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없다. 주변을 살펴보니 예전에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공사 계획에 따라 폐쇄된 지 오래인 것 같다. 나는 지도 앱을 도보 대신 자전거로 다시 입력했다. 금강 자전거 도로로 안내하는데 문제는 도보거리가 6km나 늘어난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얼마를 가다 보니 지름길 차도가 나타나서 진입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세종시청에 들러 인증샷을 촬영한 후 지도 앱에 최종 목적지인 공주 신관동의 주소를 입력했는데 안내하는 길이 뜻밖에도 금강 자전거 길과 같다. 나는 모처럼 경치 좋은 수변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뙤약볕 더위에 대비해 이열치열하기로 하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바지락 칼국수를 시켜 맛있게 먹었다. 어제 조치원의 숙소에서 영상 작업을 하는데 좌측 엄지발가락 밑에 뭔가 밝히는 게 있는 듯해서 살펴보니 뜻밖에도 벌레였다. 송충이 비슷하기도 한데 털은 없고 정체불명이다. 나는 급히 휴지로 잡아 화장실 변기에 투입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만지려 하는데 또 한 마리가 보인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있다. 프론트에 연락했더니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청소 때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그때 들어온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더 잘 해드리겠다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물었다. 내가 생수가 필요하니 2병만 달라고 했더니 잠시 후 생수 4병과 음료수 2병을 보내주었다. 다음부터는 숙소에 입실할 때마다 벌레는 없는지 기타 위생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덥다.
처음 금강 자전거 도로로 들어섰을 때는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가 되어 햇볕이 더욱 뜨거워지니 땀이 비오듯 흐르고 지쳐서 나중에는 머리까지 어질어질해지는 것 같다. 엉덩이 부위도 쓸려 아프다. 아침에 출발하기 전 틀림없이 바세린을 바르고 나왔는데도 워낙 덥다 보니 신비 명약조차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연신 땀을 닦아내며 힘들게 걷고 있는데 길이 둘로 나뉜다. 하나는 자전거 도로인데 강 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인 듯한데 직선으로 지름길이 분명해 보인다. 나는 도보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직선길을 택해 계속해서 걸었다. 그런데 1km 가까이 왔을 즈음 뭔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다. 갑자기 길이 없어진 것이다. 나는 오던 길을 돌아서 자전거 도로 방면으로 다시 가야만 했다.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한 번 헛걸음한 나는 다음부터는 도보거리가 웬만큼 늘어나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인 길로 택해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녁 시간에는 어제 매기 매운탕을 사준 세종 사는 친구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돼지고기 수육과 콩국수를 사주어서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오갈피로 만든 특별 보약도 한 병 더 챙겨주었다. 나는 별로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자꾸 받기만 하니 빚만 커가는 것 같다.